자, 그러면 이제 78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개업자분 개공이가 되게 되면 여기 강남구청 가서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 하시려면 도대체 뭘 신고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78페이지에 보면 정 가운데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 A, B, C, D, E, F, G 있죠. 근데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요. 이거 1년 정도 학원 다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외워져요. 웬만하면 앞글자 따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A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의 무슨 사항이요? 인적사항. 여기 참 보세요. 이거 안 외워도 된다니.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짧지만.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는 기본이죠. 그 다음 B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세를 내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신고했어요? 9억. 그러면 양도세 포탈, 취득세 포탈한 부분이 있죠. 그럼 당연히 세무서나 지자체에 전화해서 당연히 세금 추징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얘와 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 B번에 보면 계약 체결일 써 있나요? 네, 여기 보시죠. 아까 며칠 이내 신고해요? 30일. 그러면 30일이면 어디부터? 계약 체결일. 뭘 생각난 날로부터 30이야. 생각은 죽어도 안 날 텐데 세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자, 그 다음 C번에 보면 거래대상 부동산 가로 뺄게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구 역삼동 이해 가죠? 떼대대댕 아파트 105동 708호 신고하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D번에 보면 부동산 등의 종류, 빌라인지, 연립인지, 다가구인지, 아파트인지. 또 알파벳 2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예요? 그래, 여기 있잖아.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가 실거래가. 장난짓거리 하나하나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안 외워도 되잖아. 그리고 F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기한, 거꾸로 없으면 안 적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벳 G번.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개공이가 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도와주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봐봐. 자, 여러분이 지금 강남구청에 신고했죠? 얼마라고? 9억이라고 신고하면 여러분한테도 불똥 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불똥 튀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바로 1번, 2번, 방가로 1번, 2번에 보면 개공이의 인적사항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개공이의 개설 등록한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다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직격타가 날아가겠죠. 근데 결국 이 중개업자분이 뭐 본인이 9억으로 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겠어요? A하고 B가 해달라 그러겠죠.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럼 본의 아니게 해줬다가 본의 아니게 불똥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유 저기요 A하고 B 매도인 매수인님 죄송한데요. 저는 9억에 못 해드려요. 못 해드리니까 세금 낼 건 다 내세요. 왜 세금을 안 내고 집 사고 파냐 말이지 하고 A, B한테 가르쳐 준다 그러면 A, B가 알았다고 해요. 기분 나빠서 계약은 여기서 못 하겠다 그래요. 하지마! 문 닫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 문 닫고 관둘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실무가 어렵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음 페이지. 참 그리고 밑에 자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는데. 자, 제가요 여기 이제 내용까지는 크게 뭐 노무현 정부나 바뀐 건 없는데 이 문재인 정부 와서 이제 2년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기억나세요? 예, 그때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와, 나 책 만들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밑에 니은부터 시작해서 내용들 오른쪽에 있는 내용 있죠.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요거 박스에서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아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막 조문을 보고서 하루 종일 막 고문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강의해야 되나 어떻게 바뀐 건가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지근지근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공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비어 있죠. 거기 뭐 페이지 수 뭐 공인중개사 법령 글자 써 있는 거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거기다가 제가 한 4줄 정도만 적을게요.
알겠죠? 자, 모든 학원 똑같이 필기해 드리니까 자, 이거는 꼭 좀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노무현 정부,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 오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왔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요?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도인 쪽에 포인트를 주는 세금이에요? 매수인 쪽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매도인 쪽에 너 일로 와. 얘 세금으로 아니야. 싹 다 걷어. 1가구 3주택 일로 와. 내 60%는 싹 걷어버리게. 남는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릴까 아주 그냥. 불로소득은 다 걷어드릴까 아주 그냥. 하고 이쪽에 포인트를 뒀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한 놈만 패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패야 되겠구나. 한 놈만 패니까 자꾸 구멍이 생겨. 너 일로 와 삐. 네, 너 일로 와. 너도 좀 죽여보자. 일로 와봐.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돈 어디서 났어? 돈줄을 쪼여야 되겠어? 이것들이 말이야.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얘기해봐. 이제 너 입증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소득이 얼마야? 저 2천만 원. 너 근데 집이 어떻게 10억짜리 어떻게 사? 이것들이 이상한 놈이네 이거. 야, DTI, LTV 앞으로 소득 대비 딱 해서 소득 얼마 안 되는데 집 사면야 대출해 주지 마. 이것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말이야. 해갖고 이제 이쪽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야. 아니 나 째려보지 말고 그렇다고. 자, 제가 만든 거 아니. 난 내가 만들었으면 칼 맞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에 돈줄을 조이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용이겠죠. 자, 같이 필기해 볼게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아,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제가 필기한 것만 위주로 먼저 보세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나오는데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규제 지역, 두 번째가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참고적으로 규제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직 공법을 한 바퀴 안 도셨으니까 좀 그러려니 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본인이 오시기 전에 뭐 부동산 막 공부를 많이 해본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공법에 주택법에 나옵니다. 공법 시간에 배우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요, 모든 거래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거래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돼요. 어려워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법이 바뀌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정책이 제가 알기로 30번 넘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교재 바꿔야지. 바꾸고 매일 바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있죠? 이 두 개가 아닌 지역이에요. 여기는 개인은 6억 원 이상일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모든 거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모든 거래라는 거는 개인, 법인 둘 다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밑에다 한 줄 더 적겠습니다. 증빙 자료입니다. 자, 증빙 자료. 그래서 이 증빙 자료는요, 자, 결론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참고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모든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들어갑니다. 요게요, 보기에는 이래도 굉장히 안 외워지고 어려운 필기예요, 이게. 앞으로 저하고 또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많은 필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안 외워져, 이게 되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실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마 이해력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초 때는 좀 이해를 좀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보시고요. 제가 이해를 좀 최대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칠판 제가요. 자, 이 동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얼굴 보고 있죠.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에는요 25개의 구가 있어요. 오늘 이따 네이버에 가가지고 투기과열지구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나올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25개 구는 싹 다 무슨 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야.
투기과열지구야. 그러면 여러분이 B야. 선생님 역시 부동산은 강남이죠. 저는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거예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럼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B 입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 얘기니까요. 그럴 때 일단은 강남의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죠. 규제지역에 아니에요? 규제지역이죠. 그럼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자, 금액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B인데 선생님 저 요번에 1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사요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짓거릴게요. 예, 기본서에 보면 다 있어요. 서식은. 근데 이건 그냥 레이아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자금 조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써갖고 오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나 여기서 3억 있잖아요. 3억. 선생님 저 3억은요. 저 주식해서 벌었어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이만저만 사갖고 2만 5천 원에 사고 꼭지점에 8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 5년 동안 들고 있다 제 3억 번 사람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선생님 저 3억은요. 대출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 3억, 자 2억은요. 제가 커피숍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하거든요. 그거 제가 3개 해요. 강남바닥에서. 그래서 이거 돈 벌어갖고요. 선생님 요거 제가 사업해서 벌었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선생님 자 물어보자. 3억 2억이면 8억이죠. 얼마가 더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억은요. 선생님 아 이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대출도 이거 3억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보태주셨어요. 집 산다 그러니까. 이해돼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명을 하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가 언제까지 입주하는지 그래서 요 입주까지 얘기를 그대로 소명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네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살 때에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모두 제출해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 자료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예. 점점 나를 째려보는 눈빛이 강해지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 많이 해보면요 집 못 사.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세를 살아야 돼. 이제 봐요. 여러분들도 뭐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이 주식은 뭐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아요? 아 내가 삼성전자 2만 5천 원에 만주를 샀다. 팔았다. 얼마 먹었다. 아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걸? 그래서 여러분이 증권 계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으면 거기 내가 키움증권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NH투자증권이다. 그럼 계좌 까. 그럼 거기서 얼마 사고 얼마 입금하고 판재 다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갖다 띄워다 갖다 주면 되지 뭐 창고 가서 띄워서. 이런 건 어렵지 않아. 이것도 어렵지 않아. 대출도. 이 가져. 선생님 저는 하나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요. 그게 뭐 어려워. 대출 가서 받았다는 거 보여주면 되지.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대출 받은 거 은행에 가서 띄워서 보여주면 돼. 이제 문제가 생긴다. 자 사업을 해서 얼마 벌었어요? 아 그냥 얘기해. 예? 아 이미 써놓고서 왜 안 본 척을 하려 그래? 벌었는데 2억 벌었죠? 그럼 당연히 소득세를 냈어 안 냈어? 냈지. 근데 왜 1년 소득세가 1,800이야? 어? 소득세가 1,800인데 테이크아웃 커피 3년 했다며. 네. 그럼 1년에 1,800씩 3년 벌었으면 얼마야? 5,400이잖아. 근데 2억이 어디서 나냐 이거? 그렇구나. 이거 세무조사 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면 되지. 잠깐 들어와봐 너. 아니 너 작년에 소득세 신고한 게 1,800이야 네가. 근데 어떻게 너 2억이 어디서 났냐? 이상한 놈이네 이거. 너 잠깐 들어와봐 일로. 자 그리고 너 일로 와봐. 이거 2억은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도와주셨는데요. 이해 가요? 아버지 살아계셔? 네. 증여세 낸 거 갖고 와. 증여세 낸 거 갖고 와 너. 돌아가셨는데요. 오케이. 상속세 납부 증명서 갖고 와. 갖고 와 확인하게. 레이저 오늘 난 빵꾸 나겠다. 자.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2억 보내줬으면 증여세 낸 거 갖고 오라고 가서 세무서 띄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증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것도 있죠. 그래서 강남에 집을 살려면 이거 다 갖고 오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한 놈만 패지 않겠다는 거야. 너도 뒤져봐. 그러니까 너 집 사지 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 미쳤어 양도세 내면서 팔게? 안 팔지.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사지.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호가만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호가만 계속 올라가니까 호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요. 월요일 날 수업이 제가 우리 같은 에듀일이니까 부평 에듀일이에요.
참고적으로 부평은 인천에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인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고적으로 부평 에듀윌 인천은요. 그 지역은 요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요 동네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적어놓고 수업을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제출해요, 안 해요? 하지. 자금 조달 계획서. 하지만 여기는 투기가일 지구일 때만 증빙 자료 제출한다 그랬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란 얘기는 증빙 자료. 증빙 자료는 여기 제출해요, 제출하지 않아요? 제출 안 해도 돼. 그냥 아버님이 2억 해줬어.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은 강남에 집을 사야 돼, 부평 걸 사야 돼? 네, 강남 걸 사야 돼요. 뭘 부평 거를 사면 뭐 얼어들 부평을 따서 참 희한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요 어마어마해 이게 정책들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르는 거야. 알고 나면요 저 같은 사람 못 사겠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막 난리가 나. 막 그냥 어마어마해.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봐. 뭐 한우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뭐 사업하다 보면 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 못 사는 거야 강남에.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25개 구는 다 투기가일지고요. 제가 어저께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날이 노원이거든요. 예전에는 8시 SBS 뉴스 틀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개구 이런 얘기 나왔잖아. 요즘 저 위에 노도강. 노도강 안 들어봤어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이라고 많이 나오죠. 거기 그 노원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20평대 아파트 뭐 그냥 2억, 3억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9억, 10억 막 넘어가요. 거긴 2배 이상 뛴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막 수강생들 엄청 공부하러 오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공부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물론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강남이 더 잘 나가지만 강북도 집값 엄청 뛰었어요. 가보면. 예, 저는 뭐 매주마다 강의하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정도예요. 그래서 돈 어디서 난지 증빙 자료 다 갖고 오라는 얘기야. 노도강 집사도 그래야 돼. 이제 강남 3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거 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기세요. 자, 넘겨서 선생님 이거 증빙 자료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자, 넘겨서 80페이지 보세요. 자, 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라고 맨 위에 보충 박스 있지 않나요? 그래요. 뭐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준 거밖에 없어요. 자, 거기 1, 2, 3, 4, 5, 6, 7, 8, 8개 있죠? 그중에 1번 보세요. 1번에 보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금융기관의 예금 항목을 적었다 써 있죠. 아까 제가 여기서 사업했다고 예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사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야간반 수강생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월급 받아서 집장만 하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저금을 꼬박꼬박 해왔다. 그럼 그 예금한 거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은행 가서 띄면 되지. 자, 두 번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아까 제가 주식으로 예를 들었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그럼 주식 계좌 갖고 오면 되잖아. 몇 주를 언제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거 왜 입증 못해?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리고 세 번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아까 아버님이 2억 도와주셨다 그랬죠? 저희 아버님 아직 살아계세요. 건재하세요. 그러면 증여세지. 아예 돌아가신 지 한 2년 됐어요. 그러면 상속세겠지. 그거 입증하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만 읽을게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도 보면 그 밖에 이제 소득증명원 같은 거 이런 거 원천징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다 갖고 오면 되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없는 거 가끔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저한테. 근데 시험은 어차피 조문 갖고 나오는 거니까 요 안에서 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없는 건데 막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러면 저를 와서 쉬는 시간에 뽑가요 강남구청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잠깐 들어오시라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뭔가 이상한 데서 돈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자, 나머지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나머지는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1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자, 81페이지를 보시면 자, 쭉 내려와서 초록색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 거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초 개념에서는 좀 너무 오버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초라는 말을 잘 이해해주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초록색 2번은 기초방학기 때 꼭 보셔야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이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읽어보셨으면 저 좀 봐봐요. 자, 최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게 기초 때 할 일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가운데, 자, 이거 지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중개업자분이 꼭 개입돼야 돼요. A, B가 직거래해도 돼요. 예를 들어 지금 12월에 연말이니까 A가 고등학교 친구 B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A가 B한테 아 진짜 강남에 집 갖고 있다고 무슨 죄인이야? 아우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복잡해 나는. 그다 B가 야 그거 있으면서 너무 그런 거 아니야? A가 야 네가 살래? B 그럼 내가 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면 둘 간의 계약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법무사 가서 돈 주고 등기 넘어오면 되잖아. 그럼 중개업자 개입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하더라도 강남구청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B가 강남에 집을 산 거죠. 그럼 강남에 집을 사려면 돈만 있으면 사요? 시험 봐서 평균 60 넘어야 사요? 거래신고 법률 시험 봐서 60 넘어야 사요? 돈만 있으면 사요? 그럼 돈만 있으면 샀지. 그럼 샀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를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그럼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안 하게 되면 당연히 500만 원의 과태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A, B가 아니 나 거래신고 나 잘 모르는데 아니 강남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뭔지 왜 알아야 돼?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만 강남 집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를 도와주는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고등학교 동창인 다른 친구. 얘는 30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대요. 얘는 그래서 거래신고제도가 뭔지 안 돼요. 야야 그거 어려운 거 없어. 그 매매 때 가서 신고하라는 거야. 강남구청 가서. 그냥 이거 한 대로 가서 10억에 사고 팔았다고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돼. 아 그런 거야? 그자 여기 있는 A, B가 갑한테 야 갑아 친구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밥 살게. 아야 알아 도와줄게. 그럼 여기 있는 갑은 A하고 B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위임을 받은 사람인 거 맞죠? 그럼 이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거꾸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개공이가 개입된 거예요? 개입 안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됐다고 칠게요. 자 개입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여기는 개공이가 D라는 소공이한테 야 소공아 네 사장님 야 이 추운데 내가 가리?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예, 사장님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와 네가. 알겠습니다. 하면 소공이가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소공이는 사장님을 대신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동네 얘기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뭘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여기에 갑이에요. 갑 친구. 따라서 갑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신고서를 대행해 줄 때에는 자 이거 헷갈리지 마요. 갑이 친구인 거 맞죠? 친구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요. 내보여요. 내보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보여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창구 가서 업무 볼 때 신분증명서 잠깐 보여주죠. 그럼 나중에 찾아오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은 보여준다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갑이 내보였을 때 A하고 B의 위임을 받아서 왔다라는 게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기억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억번호를 보시게 되면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 이 그림으로 따지면 A와 B의 자 가로 뺄게요. 뭘 갖고 와요? 위임장. 그리고 두 번째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 이 그림에서 보면 A하고 B의 뭐예요? 그렇지 신분증명서 사본이지. 이게요 치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40만 명이 넘게 시험을 보니까 다 붙일 수는 없잖아.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 보고 얘기해요. 자 갑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럼 얘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하죠? 라고 하면 시험 못 붙어요. 얘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신분증명서를 보여줄 뿐이지. 봐봐요. 그럼 A하고 B의 신분증명서는 보여주죠? 예?
원본 제출이에요, 사본 제출이에요? 그래, 얘는 제출이죠. 얘는 내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림으로 이해시켜 주는 거야. 그냥 그대로 내, 그대로 그냥.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내느냐? 이런 건 기초 때, 심화 때는 강의 안 할 거예요. 위임을 받은 누구? 소공이. 야, 소공아, 네가 다녀와. 사장인 내가 가리.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소공이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도와줄 수 있죠. 예, 그럴 때 소공이는 거기도 마찬가지야. 신분증명서, 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신공안청에 제출해요, 내보여요?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출이 헷갈리면 저 좀 봐봐요. 이게 제출하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여기 봐봐요. 소공이가 도와주러 가요, 안 가요? 갔지. 어디 갔어? 뭘 어디가? 강남구청 가지. 얘 가죠. 강남구청 가서 그래요. 아이, 오늘 기분이다. 자, 면허증 하나 줄게.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저 주민등록증 줄게. 기다리고 있어. 그걸 왜 주시는데요? 임선정 선생님이 제출하라 그랬어. 오늘 기분이다, 기분. 기분 좋으면 내가 2개 줄 수도 있어. 아니, 고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 재발급 받으면 돼. 오늘 기분이다. 아니, 왜 갖다 주고 다니냐고. 그러라 그래도 웃기지 않아? 근데 어떻게 시험장 하면 그렇게 어렵다 그래. 자, 따라서 보여주고 찾아와야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잘 봐요. 아까 갑이 갔을 때에는 당사자인 A와 B에 위임장을 제출해요, 위임장 제출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밑에 개공이를 도와주는 소공이가 강남구청을 갔을 때는 개공이인 사장님의 위임장을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밑에 박스가 없으니까. 안 넘기셔도 돼요.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개공이는 소공이를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했다는 얘기는 소공이의 주민번호를 따다다다다닥 두들기잖아요. 신분증명서를 보고 두들기는 순간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저 소공이님, 네, 그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그럼 서초라고 할게요. 교대 앞에 있는 황금부동산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장님 이름이 C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미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위임장 필요 없지. 그러나 여기 있는 갑의 주민번호를 따다다닥 두들기면 저 갑님, 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한 애들 이름이 나오네요. A하고 B하고 친하시네요. D하고는 완전 상극이신데요. 여기 모니터에 뜨는데요. 이거 어디 뜨냐고, 그런 게. 그러니까 위임장을 갖고 와야지. 이해시킨 거야. 이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호 갖고 와.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제 앞에서. 자, 이제 모의고사 낼 때 제출하냐 보여주냐에 당하지 맙시다. 자, 이런 건 기초 때 얘기합시다.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82페이지에 자, 금지행위는 참고하시고, 자, 초록색 4번 제목이 뭐예요? 해제 등의 신고. 자, 이제 이것도 그림 이걸로 활용할게요. 자, 되게 쉬워.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집이 얼마짜리예요? 정상적으로 10억짜리입니다. 이게 9억에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B가 A한테 9억을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10억 주고 샀는데 신고만 9억이라고 하는 거지, 다운계약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왜 9억에 팔겠어요? 팔 건 10억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B는 A한테 계약금 10%를 건네면 1억을 건네는 거 맞아요? 네, 자, 제가 좀 뻥 좀 보태갖고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B가 A에게 5월 1일 날 계약금 1억을 건넸습니다. 가운데 중개업자분은 당연히 개입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분은 1억 건네서 계약서 다 써드렸고, 그날 오후에 막바로 강남구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A는 집 팔아서 좀 속이 시원하고, B는 드디어 내가 강남에 집을 하나 장만했구나. 개공이는 야, 드디어 강남 오늘 요번 달에도 한 건 했구나. 서로 그냥 좋게 해결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어떤 얘기냐? 자, 뻥 좀 보태서 썰 풀겠습니다. A가 집을 팔고 이제 저녁에 맥주 한 잔 딱 먹으면서 SBS 8시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사거리에 GTX A라인이 지나간대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난리가 나겠죠, 부동산에서. 인근 부동산에서 이 집 팔겠다는 거 아니까. 전화 와서 이 집 13억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통이 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A는요, 미치지 않을까요? 내 하루 사이에 환장하겠네. 이걸 왜 팔았지, 내가 진짜. 그자 B는 야, 사자마자 입이 찢어지네. 이거 사자마자 하루 만에 3억이 뛰네, 이거 집값이.
이해 가죠? 그자 여기 있는 A가 B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기 매수인님, 저 죄송한데요.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아, 나 이거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아, 내가 이거 하루 사이에 이거 집 팔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게 개망신 나고 있는데 지금 어제 1억 받으셨으니까요. 이거 하루도 안 됐으니까 나 1억 돌려드릴게요. 나 이거 집 안 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럼 여기는 A는 뭐라 그래요? 입이 찢어져 있다가 갑자기 전화 와갖고 1억 줄 테니까 안 판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팔으라고. GTX A라인이라고. 왜 안 파냐고 집을. A는 미쳤냐고 지금 당신 뉴스 못 봤냐. 지금 전화 와서 내 부동산님 13억 준다는데 지금 내가 안 팔고 미치겠다고 지금. 그자 A가 B한테 오케이 그러면요. 자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1억 받았으니까 1억에 1억 더 2억 드릴게요. 나 안 팔 거예요 그냥. 안 팔겠습니다. 2억 주고 나 계약 빠그러뜨릴 겁니다. 해도 돼요? 하면 안 돼. 해도 돼. 그때 이거 안 팔 거야. 그냥 팔어.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 그럼 2억 공탁해놓고 계약 없애도 되는 거야. 그래서 2억 주고 빠그러뜨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얘가 집을 13억에 팔아도 1억은 남잖아. 막말로. 하루 사이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팔겠어요? 나 같으면 팔겠다. 2억 돌려줘도 1억이 남는데. 이해가죠? 그래요. 그럼 A하고 B하고 이제 계약이 빠그러져 안 빠그러져? 빠그러졌지. 그러니까 빠그러지게 되면 이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봐. 아니 어저께 봐봐. 5월 1일 날 여기다 강남구청에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근데 5월 2일 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전화해서 안 팔겠다고. 계좌 부르라고. 나 2억 보내줄 테니까 나 안 판다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자 초록색 4번에 강남구청에 연락해서 빠그러졌어요 라고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시험 버전으로 돌아오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거래 당사자 밑줄. 제가 기초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게요. 잘 들어놓고 까먹지만 마요. 이제 심화 때 자세히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애우는 것 때문에.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제 말 이해 가요? 이 말은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1번을 읽고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개공이가 개입됐을 기준으로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직거래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죠? 자기들끼리. 자 위임받은 자가 도와줘도 되고. 근데 계약이 어저께 SBS 8시 뉴스를 보고 5월 2일 날 계약금 받은 2억을 돌려주고 계약이 빠그러졌죠? 그러면 계약이 해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해제, 무효, 취소, 즉 빠그러졌습니다. 이럴 때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5월 2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강남구청에 공동으로 자 뒤에를 잘 봐요. 3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고를 자 눈 좀 뜨시고 셋째 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됐나요?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 오면 A하고 B 중에 지금 누가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B가 더 열받겠죠? 와, 집 사자마자 3억 벌었다고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서 나 집 잘 샀다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A가 전화 와서 하게 되면 B는 이 내용에 협조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공동으로 내가 지금 강남구청까지 가야 되냐. 내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올걸요. 아이 지금 B가 화가 안 나겠어. 지금 짜증나지. 어쩌니 얼마나 저 입 찢어져가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빠그러진 건데. 그런데 다만은 나중에 읽으시고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잊지 마요. 자 내려갑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개공이가 개입됐을 수 있죠? 그럼 개공이 개입되면 개공이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라는 말은 개입이 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남구청에다 했을 때에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빠그러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가로 뺄게요. 가로 빼겠습니다. 30일 이내에 빠그러졌다는 신고를 맨 뒤에 뭐예요? 셋째 줄 가운데 할 수 있다예요. 자 이제 시험 문제가 탄생하는 거야. 아무리 임선정이 목에 피가 나오도록 강의하면 뭐해. 알았다고 이해 못한다고는 안 한다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딱 들이대갖고 법조문을 갖고 내면 동그라미 1번은 셋째 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잖아. 동그라미 2번은 셋째 줄 가운데 신고를 맨날 그게 안 떠오른다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상담하러 오는 거야 쉬는 시간에. 그러면 왜 그러냐고 또 이해시킬 수 있어. 자 봐봐. 이해는 시킬게. 자 봐봐요. 자 이해시킬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법을 왜 그렇게 여기는 할 수 있다지. 얘네들은 다시 얘네들이 직거래했을 때는 하여야 한다. 얘가 도와줬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기초 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유는 봐봐.
A하고 B는요 지금 빠그러뜨렸어요, 안 빠그러뜨렸어? 빠그러뜨려서 A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해봐. 어제 1억 받았는데 오늘 2억을 줘야 돼. 하룻밤 사이 1억을 더 줘야 돼. 화 안 나? 아 진짜 미치겠네. 왜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B는 화 안 나? 아유 미치겠네 진짜. 그냥 팔지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둘이. 갖고 이제 씩씩거리고 2억을 보내주는 마음과 2억을 받으면서 이 집이 지금 입 찢어져 갖고 이거 앞으로 20억이 갈 것 같은데 이걸 못 사는 마음은 서로 간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이해 가요? 근데 여기 개공이가 개입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죠? 들어봐봐. 개입됐지? 그럼 여기는 A하고 B는 여기 C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사실은 A인 제가 B한테 2억 주고요. 저희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라고 A하고 B하고 연락해서 계좌 붙여주세요. 복비는 입금해드려야죠. 라고 할 것 같아. 전화도 안 받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이 A면 전화해서 2억 보내주고 계좌번호 보내다 그래서 얘한테 10억짜리 아파트 복비는 예를 들어 0.5면 500이야. 500 보내드릴 테니까 어차피 돈 나가는 게 1억도 더 주고 500도 더 주고 전화 빨리 계좌번호 보내라고 보내줄 테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씩씩거리는데 이거 보내주겠어 안 보내주겠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럼 전화해서 빠그러졌다고 얘기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여기 얘는 또 전화 와서 복비는 보내주겠다 그러겠어요? 하룻밤 사이 1억 공짜로 생겼으니까 너도 한 1,000만 원 띄워줄게 그럴 것 같아요? 씩씩거리고 아무 얘기 안 하지? 그러면 개공이는요. 어저께 5월 1일 날 계약서를 썼잖아요. 근데 중도금 잔금이 저 8월 달이야. 예를 들어서. 이해 가죠? 8월 달이면 그 사이에 이거 빠그러진 거 알까? 모를 수도 있을까?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면 모를 수 있어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날 전화해요. 혹시 빠그러진 건 아니죠? 5월 3일 날 또 전화해. 혹시 빠그러진 건 아니죠? 5월 4일 날 또 전화해. 혹시 빠그러진 건 아니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하여야 해. 어떻게 알까? 모르지. 그러면 개공이는 하여야 해 할 수 있어. 그래 이해시킬게. 자 복습은 여러분 해와. 할 수 있지. 그럼 얘 당사자는 지금 2억 보내주고 이 파세요. 미쳤냐 너 같으면 팔겠냐. 이게 살 거다. 둘이 싸우고 있지. 얘네는 빠그러진 거 알아 몰라?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2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알겠죠? 그럼 얘네는 몰라 알아? 그러니까 하여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하여한다고 써있다고 이해시키면 알았다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내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 29.6%만 합격시키는 거예요. 2억 안 나면 70%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기초라서 쉽게 얘기해도요. 이런 거는 첫 학기 때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결론. 거래 당사자는 해야 한다. 개공인은 할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강사로서 난 최선을 다했어. 그 다음 도서실에 가서 피나는 노력을 해. 암기카드 만들어서 개공인은 할 수, 거래 당사자 하여야 할 수 외워 갖고 와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검증하고 조사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84페이지.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번호 7번 찾아보세요. 자 84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두 문제가 나온다 할 때 거저 먹을 것 같아도 아직도 안 끝났잖아. 아직도 안 끝나요. 근데 이게 기초서야. 기본서 가면 더 많아. 자 그러면 1번에 정정신청 옆으로 화살표. 자 확실하게 이해시켜서 보내드릴게요. 기초 강의 때. 거기다 쓰세요. 원시적 요인이라고 쓰세요. 원시적 요인. 원시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읽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은 신고 내용 중 다음이 하나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 뭐예요? 할 수 있다죠. 오늘 진짜 집에 가서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본인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학기 때. 정정 신청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부분. 거래 당사자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죠. 개공인은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정정 신청, 개공이도 정정 신청은 뒤에 둘 다 뭐예요? 할 수 있다지만 아까 해제 신고는 하나는 해야 한다고 하나는 할 수입니다. 본인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두 문제 먹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 3개만 밑줄을 딱딱딱 치겠습니다. 니은번의 거래지분 비율 밑줄. 그 다음 미음번의 두째 줄 가운데를 잠깐 봐주세요. 미음번의 두째 줄 가운데를 보시면 가로 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지목 옆에 면적 밑줄, 옆에 거래지분 밑줄. 자, 지금 3개를 밑줄 쳤죠. 선배들이 겪었던 거, 자, 첫 바퀴부터 다 얘기해 줄 테니까 후배 여러분들 겪지 마. 지금 3개 밑줄 친 거 맞아요? 거래지분 비율과 면적과 거래지분 밑줄 쳤죠?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3번째 줄 85페이지입니다. 변경신고 옆으로 화살표. 자, 오른쪽 85페이지 맨 위에 변경신고 옆으로 화살표 됐어요? 자, 거기다 적어주세요. 후발적 요인이라고 적어주세요. 후발. 후자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은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하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를 맨 뒤에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공인도 할 수 있고 당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제 등의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뒤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말꼬리 장난친다고 욕을 하기 전에 법조문에 있는 대로 읽어드린 거니까 기초 때 본인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 3군데를 밑줄 치겠습니다. 기억번의 거래지분 비율 밑줄, 니은번의 거래지분 밑줄, 그 다음 디귿번의 맨 끝에 면적 밑줄. 자, 3군데 밑줄을 쳤죠. 선배들이 맨날 저한테 1년에 계속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질문 오는 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 밑줄을 박스 안에 3개를 쳤고 오른쪽에 박스 안에 밑줄을 3개 쳤죠. 자, 잘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자, 선배들이 저한테 맨날 질문했던 거 후배인 여러분들 첫 바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면적이 왼쪽 오른쪽 박스에 둘 다 들어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면적이 시험에 나오면 정정 신청이라고 답을 써야 되나요? 변경 신고라고 답을 써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년 내내 받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기초 강의 때 해결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첫 학기 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해드릴게요. 선배들이 겪었던 거 겪지 마십시오. 자, 저를 보시면 기초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정정 신청이라는 거와 이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정정은 원시 후발, 원시죠. 자자자자 편하게 들으세요. 자, 변경은 원시 후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막 시험을 위해서 막 프레셔 받지 마시고 사례는 아주 쉽게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정도 전에 대방학원에 어떤 여자분 수험생이 계셨어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일본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굉장히 머리 좋으시더라고요. 막 공법이 막 실제 시험에서도 77.5가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하신 거죠. 예. 근데 그분이 2년에 합격을 하셨어요. 나는 당연히 첫 해 때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데도 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첫 해 때 2차가 하나 차이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2년째 2차만 해서 뭐 여유롭게 웃으면서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첫 해 때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를 푸시게 되잖아요. 1번 문제가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게요. 그냥 그 상황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여쭤보는 거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1번 문제 답이 3번일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럼 3번이야. 본인이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본인이 풀었다라는 것을 답안지를 작성해요, 안 해요? 그 답안지 작성해야지. 그 답안지에 이제 1번에 여기 이제 우리 형광 사인펜 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 2, 3, 4 오면 답이 몇 번? 그래. 그럼 3번에다 칠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갖고 제출해. 채점해. 평균 60 오케이. 자격증 드릴게. 이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할게. 내년 10월 달에. 근데 이 원시적인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자, 답이 몇 번이요? 3번이지. 자, 그럼 3번 쓰면 되지. 근데 이 답안지를 여러분들 생각해봐. 1번 문제 풀고 답안지 칠하고 2번 문제 풀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쫙 풀고서 이제 1번 답 3번이네 옮겨 적자. 2번 답 2번이네 적자. 3번 답 5번이네 이렇게 탁탁 찍잖아요. 마지막에 시간 남겨놓고.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은 항상 1차 때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 아마 그냥 미칠 것 같을 만큼만 답안지 쓰면 그냥 끝나거든요. 걷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만약에 5분 남았대. 자, 답안지 작성하래. 그럴 수 있죠. 답안지 작성하래. 근데 10문제나 못 풀었어. 학계론. 자, 물어보자. 5분 남았어. 그러면 10문제를 바로 풀어. 그냥 쓴 거부터 답안지부터 먼저 해. 그럼 10문제는 안 풀 거야? 풀어. 갔다가 아니야. 답안지 작성. 아니야. 이걸 풀어야 돼. 미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하니까 원래 몇 번 써야 돼요? 3번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모르고 여기다 칠을 해버렸네.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러면 감독관님 죄송합니다. 저 답안지 하나만 바꿔주세요 하는 여러분 선배들이 없었겠냐고요. 있지. 사람이 당황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 벌써 당황을 해. 시험도 안 봐놓고. 자, 예. 자, 선배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다 그래서 학교 가신 거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1년간. 그럼 이거 잘못했지? 답안지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면 이 말은 원래 답이 몇 번이야? 3번인데 잘못 쓴 거지? 그럼 처음부터 잘못 쓴 거야? 나중에 바꿀 일이 생겼어? 아니지. 처음부터 잘못 칠한 거잖아. 어디다 칠해야 돼? 3번에 칠해야 되는데 아니 나 잘못했네. 감독관님 바꿔주세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 칠한 거지. 이럴 때 답안지 바꿔주세요가 정정 신청인 거야. 그런데 후발적인 거는 뭐냐면 봐봐. 답이 몇 번이라고요? 그래. 나 아직도 이분 기억나. 진짜 얼마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본인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답이 몇 번이요? 칠했지? 자, 그분 이제 공부 잘하시니까 시간이 남어. 남들은 미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아직도 안 가. 5분 남았어. 그러니까 5분 남았으면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다시 한번 훑어봐.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이씨 답이 4번 같다 이거? 이거 이상 이거 또 답이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감독관님 5분 남겨놓고 왜 그랬어? 그래갖고 이거를 답안지를 바꿔서 4번으로 칠했지. 근데 이게 맞았으면 몰라. 괜히 바꾼 거야. 여기도 있어. 괜히 바꾼 거야.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아직도 못 까먹는 게 있잖아요. 채점을 했더니 하나가 모자라대. 하나가 모자라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바꾼 2개가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 남아서 합격을 했는데 5분 남겨놓고 2개를 바꿨는데 2개가 다 틀려서 하나가 모자라갖고 1년을 더 다녔어. 얼마나 진짜 재수 없겠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답은 몇 번 썼어요? 근데 검토하다가 5분 남겨놓고 뭐로 바꿨어? 4번. 자기가 볼 땐 4번이 더 답인 것 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야? 나중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나중에가 뒤후 아니야. 이게 변경신고인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과 후발적은 달라. 이거는 아니다 이거 잘못 마킹했네. 감독관님 이거 잘못 썼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바꿀까 말까? 아니야 바꾸자. 그럼 이건 나중에 바꾼 거지. 이게 정정과 변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해를 좀 제가 기초 때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초답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한테 밑도 끝도 없는 질문. 선생님 면적이 시험에 나오면 정정인가요? 변경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첫 바퀴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B가 매수인이 이 땅을 매매로 샀습니다. 그냥 금액은 막 설정하겠습니다. 금액은 1억으로 하겠습니다. 이해 가죠? 그러면 가운데서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했으면 강남구청에다가 이 땅의 면적을 뭐라고 신고하면 돼요? 100제곱이라고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모르고 저녁에 맥주 한잔 먹고 신고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1000제곱미터라고 잘못 적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러자 다음날 강남구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 개공이님, 네. 아니 강남에 지금 자 그냥 금액은 이해하세요. 100제곱미터면 1억 정도는 있는데요. 강남구청 공무원 말 선생님 1000제곱미터가 1억짜리 땅이 강남에 있나요? 대충 해보면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거든. 강남 바닥에 300평짜리 땅이 1억 원짜리가 있나요? 하고 전화 오면 개공이가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내 잘못 적었네. 이게 1000이 아니라요. 이거 100이에요. 100. 내 어제 눈이 미쳤네 내가 진짜. 저기 공무원님 이거 잘못 적은 거예요. 이해 가요?
이거 나 4번 아니라 3번인데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래서 그게 정정 신청이야. 근데 변경 신고라는 거는 뭐냐면 자, A가 자, 여기 있는 땅을 진짜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100제곱미터 1억인 거 맞죠? B가 샀어 안 샀어? 샀지? 그래 가운데 개공이 돈 받아 샀어. 그런데 이제 100제곱미터라고 개공이가 일단 신고를 했어요. 강남구청에다가. 그래서 이제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날 여기 있는 A가 B한테 연락을 했어요. 매수인님 여기 뒤에 요렇게 그날 제가 그 뒤에 있는 땅 있잖아요. 아 예. 그 뒤에 땅은 뭐 주차장 사업 하신다며요. 아예 그냥 밤새 생각해 봤는데요. 아예 그냥 이것도 그냥 사세요. 이거 100제곱미터가 1억이니까 요거 9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900이면 얼마예요? 그냥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에? 9억이잖아요. 이해 가죠? 근데 9억 주고 사람 안 살 수도 있지. 이거요 그냥 5억에 드릴게요. 확 깎아서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싹 해갖고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건물 지세요 그냥. 아유 저도 그냥 이거 뭐 할까다 아유 그냥 팔아버릴래 그냥. 근데 이건 뭐 너무 9억 부담 들어보니까 그냥 5억에 드릴게요. 싸게 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B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겠습니다 한 거야. 그러면은 개공이는 처음에는 뭐로 신고했어? 100. 근데 이제 추가 매입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추가로 매입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야 나중에 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가 뒤후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중에는 뭐로 해? 1000으로. 그럼 이건 원시 후발. 그럼 면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100에서 1000으로. 이해 가요? 그럼 100에서 1000으로 바뀌었다는 건 원시 후발. 그럼 무슨 신고? 그게 변경 신고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면적은 정정이에요? 변경이에요? 시험장 가면 뭐라고 써요? 이런 질문들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야. 왜? 도대체 정정과 변경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원시적이 뭐고 후발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시적이라는 건 처음부터 단순하게 잘못 기재한 거고 이해돼요? 후발적은 나중에 추가 매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가르쳐 줄게. 자, 이제 기초를 들었지? 자, 이제 여러분은 개념이 잡혔지? 근데 3월 달에 시험 봐서 이제 저에게 점수를 보여주시려면 왼쪽에 정정 신청사항 박스 안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몇 개예요? 다시 세보세요. 몇 개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몇 개예요? 5개. 우리 시험 몇지 선다? 5지 선다. 이 박스 딱 보는 순간 매력이 팔팔 넘치지 않아요? 딱 느낌 안 와요?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지만 결국 점수가 나오려면 임선정 강의자라나 여러분이 지도 감독을 할 게 아니라 도서실에 가서 그걸 애워갖고 와야지. 그럼 애우란 맨날 거거거 개거거거 해갖고 되지도 않잖아. 그냥 목에 피가 나와도 합격자는 많이 나오지 않는 거야. 결정적인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도와줄 거야 이제 3월 달부터. 하지만 감 떨어지기까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본인도 해봐. 거거거 개거거거를 할 텐지 알아서 해. 그거거거 뭐거거인지 알아서 하라고. 결국은 그걸 못해서 떨어지는 거지 뭘 강의를 못해서 본인이 못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는 건 없어. 지금 이렇게까지는 못 알아먹으면 그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내볼게. 오른쪽 페이지에 변경신고 박스에 기억부터 이응본 보이죠? 간단한 거 아니야. 딱 여러분 보고 출제라도 어떻게 하겠어. 오른쪽에 변경신고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끄집어가지고 왼쪽 박스에다 넣겠지. 그리고 나서 다음 중에서 정정신고 사항이 아닌 건 몇 개 골라 묶으면 아닌 건 몇 번 이러고 모의고사 내는 거 아니야. 3월 달에. 이미 알고 있는데도 못 먹는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요? 오른쪽에 예를 들겠습니다. 미음번 밑줄 치세요. 오른쪽 박스 즉 85페이지에 박스 미음의 거래가격 밑줄. 그 다음 비읍의 중도금 잔금 지급일 밑줄.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시험 문제 나온 걸 한번 예를 들어달라. 들어줄게. 자, 지금 미음의 거래가격 맞아요? 비읍의 중도금 잔금 지급일 맞아요? 그 두 가지 밑줄 친 내용이 왼쪽에 84페이지 박스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없을 겁니다. 없죠. 그게 답입니다. 근데 아글짤따디 거거거 개거거거 했더니 그 거래대금의 거래 가격이 그거가 아우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사회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사회 경험 없는 24살짜리는 거거거 개거거에도 애우고 사회 경험 많은 뭐예요? 애우질 못하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야. 내 도와드릴 건데 결국 그래. 근데 또 이해하고 싶지? 봐요. 이해시킬게. 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봐. 이해는 내가 시킬게. 자, 봐요. 봐봐요. 지금 이거 자 칠판 원래 땅이 얼마 주고 샀어요? 100제곱미터 얼마 주고 샀냐고요?
1억 주고 샀지. 근데 900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원래 계약서는 얼마야? 근데 얼마로 바뀌어 이제? 5억이 아니, 이거 더 줘야 되니까 6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봐봐. 처음에 얼마? 근데 900을 더 샀다고요. 5억 더 주고. 토탈 금액은 얼마? 그래, 6억. 그러면 이게 거래 금액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 거래 금액이 바뀌지. 그럼 거래 금액이 바뀌면 100일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1000으로 됐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금액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여기 중도금, 잔금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건 뭔데요? 거래 금액. 이건 뭔데요? 중도금. 이건 뭔데? 잔금. 그러면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은 정정에 나와요? 변경에 나와? 변경. 그거 봐.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걸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까먹고 넣고 까먹고 넣고를 고통스러운 자기만의 싸움을 해야 돼요. 물론 타고난 머리가 좋으면 뭐 한 번 봐도 애워지는 그런 재수없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해요. 상위 0.001% 있잖아. IQ 160 이런 사람. 근데 둘이 앞에서 160이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죽으라고 1년 동안 해야 겨우겨우 해서 60점 맞아서 합격을 해요. 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머리 타고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분들이 1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돼요? 자, 됐습니다. 자, 제가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신고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내용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내용을 문재인 정부의 보완 수정해서 지금까지 온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여기다 날짜 적어놨지만 2021년도면 지금 현재가 2021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6월 1일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시행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 맞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라는 거는 뭐냐 이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학원 오시기 전에 많이 느꼈겠지만 이 제도가 있는지도 여러분은 전혀 체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게요. A가 주택을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B가 자, 여기 보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고 요거 뭐예요? 임대차죠. 아까 여기서 거래는 안 지우고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임대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임대차라고 써 있죠. 여기 보고 얘기해요. 여기 부동산 보이죠? 질문. 토지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 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주택에 토지가 같이 있는 건 상관없지만 토지만 한다라는 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입니다. 제목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 여기는 B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7억에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B가 A에게 자, 물론 개공이 이제 개입되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전세금을 얼마 건네나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다시 B가 이 집에 전세 7억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B가 A에게 전세금을 얼마 건네요? 7억. 그럼 A는 7억을 받았어요? 7억을 안 받았어요? 7억을 받았죠.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알잖아요. 외국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다 월세를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전세죠. 그럼 이 전세는요. 공짜로 살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대가를 지급하고 나가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B가 A한테 지금 얼마 줬어? 7억. 나갈 때 7억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공짜로 살고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도 대가를 받은 거야? 공짜라고? 그럼 나도 여러분 집에 공짜로 들어가도 되나? 잘 생각을 해봐. B가 A한테 7억을 줬지. 근데 A가 나중에 나갈 때 7억 줘야 되지. 그럼 여기 B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살다 나가는 거예요? 공짜로 살다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거 자꾸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 있는데 대가를 지급한 거지. 왜? 여기는 B가 봐요. A한테 매달 월세를 줄 수도 있지.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월세 100, 월세 30을 줄 수도 있지만 전세 7억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돈이 목돈으로 줬지.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 나와 안 나와? 이자 나오지.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왜 남의 자기 집을 누가 공짜로 빌려주려고 그래? 그럼 저 좀 빌려주면 안 돼 공짜로? 안 빌려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 7억이라는 걸 줬으면 여기는 A는 7억에 대해서 분명히 은행에다 넣어다도 이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자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여러분이 지금 공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7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 부분은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돈 갖고 딴 데 투자해야 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전세 끼고 이빠이 사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국가에서는 B가 A한테 7억을 줬는데 어떻게 A가 B한테 공짜로 집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당연히 B가 A한테 7억 줬으면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거 집 10억이면 전세 7억 끼고 이거 3억이 갭이죠. 이해 가요? 그럼 3억 다 현금 있어야 돼요. 은행 융자 1, 2억 받아. 1, 2억 받고. 이해 가요? 그러면 1억 갖다 융자 2억 받고 이거 7억 넣으면 1억이나 2억만 있으면 이 집 살 수 있잖아. 그럼 갖고 있다가 한 3년 있으면 집값이 3억 뛰니까 1억 투자해서 3억 먹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오케이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잖아. 야, 안 되겠다. 갭 투자 잡아. 그럼 어떻게 하면 잡을 거야? 야,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이거 와서 신고하라 그래. 갭 투자 걸러내자. 그리고 여기는 A 말이야. 이게 갭 투자해갖고 지금 이 10억짜리 이거 말이야. 7억 융자 전세 이빠이 넣고 말이야. 자기 돈 1억 정도 넣고 융자 2억 받아갖고 이거 말이야. 집값 뛰면 팔아먹고 말이야. 야, 이것도 다 소득세 걷어. 또 째려보네. 자, 이거 소득세 걷어. 그거 걷으라면 돈 내 안 내? 안 내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에서 와서 신고하라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갭 투자라고 다니고 말이야. 이래서 만든 거야 6월 1일 날. 그러니까 이게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완전히 진짜 무슨 나쁜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제 7억에 대해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래서 30일 이내에 지금 이 집이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 하고 어디 가서 신고해요?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여기 집주인도 계시고 세입자도 되시지만 나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듣네. 나 지난달에 이사 갔는데 왜 이런 걸 난 몰랐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의 취지가 이러합니다. 86페이지 보시죠.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찾았나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가로는 제가 다 빼고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요거 밑줄 치세요. 보증금이 얼마 초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의 대상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얼마?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화내지 마시고 첫 바퀴 때 화낼 거면 저한테 내세요. 다신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자, 설명하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요. 6천만 원 초과하거나 30만 원 초과입니까? 6천만 원을 초과하고 and 30만 원 초과입니까? 고예요? 거나예요? 거나의 뜻은 뭡니까? 둘 다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자, 이왕 얘기할 거 나중에 and 즉 이거는 거나라고 써 있고 고라고 하는 걸 and로 표현한다면 자, 제가 지금부터 and를 갖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로 설명하는 거하고 이거로 설명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나오면 욕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제가 실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집이 전세 얼마짜리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7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보증금 5천에 월세 250 하겠습니다. 대충 짓거리겠습니다. 이해 가죠? 제가 B인데 A한테 그랬어요. 저기 A님, 제가 7억은 없어요. 근데 애 학교 때문에 제가 여기 학원 때문에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증금은 못 드려도요. 월세는 제가 많이 드릴게요. 이해 가죠? 이 집 저한테 좀 전세 주세요. 애 학원이 너무 멀어서 노원에서 못 오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250으로 B가 A 집에 들어갔을 수 있죠? 그냥 그렇다 칩시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and로 설명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and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조건을 1번, 뒤에 있는 조건을 2번으로 한다면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동시에 충족이라는 얘기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넘어야 돼요? 6천 넘었나요? 그럼 이거는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저한테 동시 충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5월로 강의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필기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40으로 하겠습니다. 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근본적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000에 40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 동네 그렇게 집값이 비싼 강남에서 1000에 40이면 집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정도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원룸이 이 정도면 얻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얻었다 치자. 얻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이해 가죠. 예, 그렇습니다.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남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얻었다면 반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 정도 느낌인데 보세요. 5월의 뜻은 둘 다 충족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이거 얼마입니까? 30 넘었습니까? 그럼 이거 신고해요? 합니다. 5월이 되면 이거는 신고합니다. 하지만 엔드가 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250인 것도 안 하게 됩니다. 엔드와 5월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 3월에 모의고사 제가 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짜 제일 하기 싫은 게 모의고사 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모의고사를 누가 냈는지를 자꾸 캐더라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자꾸 욕을 먹는 게 나는 모의고사를 안 내거든?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딱 네 스타일이라는 거야. 아니 내지를 않았는데 뭘 자꾸 네 스타일이야. 난 진짜 죽겠어. 아주 시험만 보고 나면 네가 냈냐고 물어보러 와시는 시간에 안 냈어 내가. 다른 선생님이 내도 이게 중요해 보이는 거야. 그거는 다른 선생님도 중요하니까 내는 거지 뭐 내가 뭐 중요하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낼 이유는 없잖아. 아니 근데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 난 낸 적도 없는데. 나는 6월 달에 낼 거야. 근데 3월, 4월, 5월 달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정작 6월 달 되면 학원 안 오더라고 이자 포기해서. 아유 환장하겠어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대충 보지 말고 첫 학기 때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6천만 원 초과 권하예요? 초과 고예요? 완전 달라요. 수험생 입장에선 짜증 나겠죠. 그러나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찍어 놓고 화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어가는 주택임대차를 체결했을 때에는 뭐 여기 나오는 숫자는 며칠이네. 30일. 그다음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아까 무슨 관청? 신고관청. 뭐 똑같지 뭐. 뭐 여기는 뭐 30일이야 뭐. 그래서 그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밑에 신고사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신고 대상 지역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자, 거기 보면 신고 대상 지역이라고 써 있나요? 네, 그 지역은 1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오케이. 자, 2번.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하면 자, 읽으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 할 때 시자 동그라미. 특별자치도 도자 동그라미. 읽으면서 물어볼까요? 대한민국에 특별자치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세종시입니다. 특별자치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제주도.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제주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시자 동그라미. 군자 동그라미. 마지막 가로는 좀 이따 읽을게요. 구자 동그라미.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시도 두 글자, 시군구 세 글자,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이러고 다니면 돼.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외운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남구 신고한다 그랬죠? 야 거기 강남이 어디 써 있어? 있잖아요. 구라는 말 옆에 자치구라고 써 있죠? 자치구 밑줄. 밑으로 화살표. 자치구라는 말이 밑에다 쓰세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강남에서 얼굴 뵙고 있는데 이 동네는 특별시예요? 아니에요? 특별시 맞죠? 그러니까 특별시에 있는 구지역은 신고해야 되니까 강남구 가서 하는 거고 강남구는 신고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두 바퀴째 돌 때 가로 안에 군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군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써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두 바퀴째 돌 때 애워가면 그러면 선생님이 월요일 날 수업이 부평이면 인천인데요. 인천에는 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진짜로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럼 그 동네에 거기 신고해요 안 해요? 하죠. 하잖아요. 광역시니까. 그리고 여기 가까운 경기도에는요. 군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가까이 쭉 지나가 보면 양수리 쪽에 경기도 뭐 양평군, 가평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 신고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 밑에 경남 합천군 이런 데로 가서 살면 되잖아. 이해 가죠? 근데 그런 데는 뭐 국가에서 세금 두들겨 잡자 하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냥 평범하게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죠. 자, 밑에 원칙과 예외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이나 심화 때 하도록 하고요. 자, 88페이지. 자, 3분 더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그 8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 써 있죠. 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겪어야 돼. 미리 겪으세요. 자, 변경은 원시 후발. 해제는 빠그러진 거 맞죠? 아까 GTX A라인 얘기했었잖아요. 자, 밑에 쌍가로 1번 읽다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다음에 뒤후, 그러니까 후가 후발이니까 변경하고 노는 거예요. 후자는 한 다음에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빠그러졌을 때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은 안 외워도 다 똑같잖아. 자, 맨 뒤에 잘 보세요. 3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뭐예요? 하여야 한다죠. 오늘 이거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5월, 6월 달부터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미리 얘기 다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맨 밑에 초록색 3번.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내용 정정 보이죠? 정정이 뭔지 지금 일부러 얘기를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까먹기 전에. 자, 원시적이라고 그랬죠? 읽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변경 내용이 잘못 적혔다. 아이 나 큰일 났네. 아이 나 이 3번인데 잘못 적었네. 4번으로. 감독관님 죄송한데 답안지 하나 바꿔주세요. 잘못 적었어요. 이해 가요? 그럴 때 무슨 신고? 그게 정정 신청이라고요. 잘못 적었어요. 죄송해요. 답안지 하나 바꿔주세요. 그래서 정정 신청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에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을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아까 위에 변경과 해제는 하여야 하는데 밑에 정정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또 다 나와 있죠? 안 외워진다 그러지 말고 본인이 낮에 정리해봐요. 첫 바퀴 때 정리해 놓으면 여기 7개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뭔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러면 아니 이게 6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인데 제가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죠? 당연히 모르셨을 겁니다. 이유는 90페이지 맨 위에 초록색 5번에 쌍가로 1번을 읽어보면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맨 위에 초록색 5번이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가로 1번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의제 써 있죠? 읽겠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 밑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에 신고를 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 라는 말은 칠판 보시면 자 나왔잖아요. 여기 세입자가 얼마의 전세 들어가요? 7억에.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7억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A든 B든 당연히 B는 전입신고 해야 돼요? 전입신고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주소 이전이 안 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했겠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라는 얘기는 굳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했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입신고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못 느끼고 몇 달 동안 살아오신 겁니다. 이해 가요? 이 말인즉슨 전입신고는 어디서 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맞죠? 자, 이 동네라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청에서 하는 거 맞죠? 강남구청?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다 꼰질러 준다는 뜻이에요. 꼰질른다는 얘기는 전달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도 빈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도 되게 쉬워요. 자, 하여튼 자 우리 총무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목 있죠? 요것만 지우지 마시고 싹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네,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3번, 4번 정리하겠습니다.